전반적 평가는 사실 저희가 조직도 없고 세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 천전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당이 계속 네거티브 전선을 펴면 서로 그 과거에 있을 때 오로지 국민의당이, 물론 정의당 문제도 있지만 국민의당이 연금 문제 제기하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과학기술이나 미래 먹거리 부분들 제기하고 하면서 또 정치개혁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내고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고 보고 또 저희의 조직과 가진 세에 비해서 많이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론조사 지수의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 어쨌건 양당의 그 격차가 줄어들면서 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정도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선택이 둘 중에 어떤 당을 승리하느냐, 물론 우리가 독자적으로 승리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사실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러면 이렇게 정치개혁안을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을 저는 전적으로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몰렸을 때 나오는 궁여지책이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결선 투표도 기재돼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에도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 적은 없으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는 공수처 패키지로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또 무력화시켰으니까. 그렇지만 어쨌건 협치의 정치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느끼고 바꾼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이익 집단적인 측면이 많지만 이번 대선을 거치고 나면 결국 이 협치를 하지 않으면 더구나 180석 민주당하고 2년 동안 동거 정부를 하는데 협치를 하지 않으면 결코 전국을 돌파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어서 싸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제도 개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실 양당이 아주 격화되면서 국민의당은 5% 이내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저희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은 많을 때 17%또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준 며칠 전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도 12% 정도의 지지를 받는 것은 적어도 양당을 지지하지 않고 현재 양당의 형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새로운 어떤 흐름, 새로운 정책 개혁의 흐름을 유지해 나가라는, 또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과학기술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저희의 흐름을 지지해주는 흐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용기 있게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일 큰 흐름은 사실은 정치의 흐름을 바꾸라는 부분, 이 부분들이 저희는 유의미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개인적인 어떤 개인기나 역량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꿋꿋이 양당 정치에 대항해서 양당의 말하자면 못난이 경쟁, 이런 정치에 대응해서 꿋꿋하게 나가서 성과를 내라는 게 저희는 국민들의 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할 겁니다. 결렬은 당연히 모두 생각하시 된 겁니다. 이 단일화 과정들을 살펴보면 서로 핀트가 전혀 안 맞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서로를 바라보는 견해가 틀렸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쨌건 이익 집단이라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집단이 아니라 어떤 자리, 이 정도의 지지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보상해주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우리는 어쨌건 내세운 게 가치와 명분이면 여론조사에 의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자라고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협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건데 서로 핀트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건 합당하게 저희가 무조건 국민들한테 협상해서 자리 보전받고 후퇴해서 사퇴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구태 정치죠. 어떤 중요한 가치, 정책에 대한 협약, 그리고 또 나는 여론조사 공정한 국민 기준에 의해서 누가 국민 선택을 받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결국 나가는 게 정책연합이고, 이 정책연합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연정인 것인데 이 정책연합이나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사퇴하면 배려한다, 이러면 사퇴하면 어떤 자리를 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의 입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고 단일화는 애초부터 협상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다당제 정치개혁을 다당제로의 정치개혁을 가장 우선적인
정치 개혁의 과제로 내세울 거고요. 그래서 다당제 정착이 선진 정치 구조로 가는 협체 구조로 가는 것이죠. 예. 양당은 사실은 서로 그 못난이 경쟁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잘못하는 부분들만 계속 지적하고 그러면 그 다음엔 집권하고 이러니까 여기서는 혁신이 없어요. 그런데 다당제가 되면 여러 정당들이 수시로 정책 협상도 하고 정책 연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가 생산적인 어떤 협치의 정치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꾸려면 결국은 현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정치 제도가 시스템이 개혁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결선 투표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제 같은 선거구제 개혁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제3당의 부각은 사실은 가시밭길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개혁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안철수를 지지해달라. 안철수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정치개혁, 다당제로서의 정치개혁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안철수를 지지해달라는 그런 일단 정치개혁의 기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대통령입니다. 사실은 과학기술을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보면 이제 경제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라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mRNA 백신에서 보듯이 기존의 어떤 mRNA 기술이 있고 반도체 나노 기술이 있으면 이것을 결합해서 mRNA 백신을 만들어서 수천억 달러의 어떤 경제 이익을 남기고 또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하듯이 이것 과학기술에 대한 정통한 이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선제적 규제 개혁, 투자 이런 부분들이 선제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의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가 유일한 과학기술자 출신이고 또 경제도 알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경제대통령, 과학기술을 잘하는 대통령 그래서 과학기술을 잘하는 경제대통령으로서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을 성장하면서 뜻있는 국민들에게 지지를 계속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결과가 나오건 승리했다고 보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